안녕하십니까? 베팅 부동산 아파트 시총 개념으로 미래 가치 검토하면은 똘똘한 한 채도 없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총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시총 개념을 처음 보면 5만 원이던 주가가 지금 4만 원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싼지 비싼지 어떻게 아는가? 시총을 보면 되는 겁니다. 시총을 기본적으로 당초에 2천만 주 주가가 5만 원입니다. 그러면 시총이 1조죠. 그런데 이 회사가 액면 분할을 해서 5천만 주가 됩니다. 5천만 주가 되는데 주가는 4만 원 정도로 선방을 합니다. 그러면 시총은 2조죠.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주가는 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만 원이 내려갔지만 사실은 시총은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럴 경우에 주가는 4만 원이 비싼 가격입니다. 물론 세분화시켜 보면은 요것도 그때그때 다르죠. 밑에 보면 액면 분할할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임상실험 성공한 바이오주 당연히 액면 분할해야죠. 엄청나게 주가가 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액면 분할하겠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주가 4만 원 요거는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상 실험 성공했다. 그런 바이오주는 10배가 될지 20배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 오른 것은 별로 많이 오른 게 아니죠. 이럴 경우에는 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방식으로 아파트 짓는 건설사 돈 벌어가지고 직원들 월급 나눠주고 배당 좀 하고 땅 좀 투자 좀 하고 땅 투자 그게 기술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죠. 기업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행동은 아닙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럴 경우에는 주가 4만 원 비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건축으로 넘어갑니다. 재건축 당초에 1,000세대 아파트인데 한 채당 10억 했습니다. 1조죠. 시총이 1조입니다. 그런데 재건축하고 나서 2,000세대인데 한 채당 가격은 10억으로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시총 개념으로 봤을 때 1조가 2조가 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건축해서 세대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가격이 그대로다. 그거는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세분화시켜 볼 수가 있죠. 요런 경우는 없겠지만 만약에 한 채당 공사비가 7억 들어간 석조주택으로 재건축을 했다라고 하면 석조주택은 영구적인 주택이죠. 그래서 건물도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공사비가 무려 1조 4천억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요럴 때는 한 채당 그대로 10억 하면은 요거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가법으로 분석해 봤을 때 반면에 한 채당 공사비가 3억 들어간 콘크리트 주택으로 재건축되었다. 그러면은 요거는 무지무지하게 비싸게 아파트를 사는 것이다. 만약에 10억에 사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콘크리트 주택은 영구적인 주택이 아닙니다. 똑같은 땅이 한 평 또 늘어난 것이 없는데 땅 면적은 시총이 2배가 되었다. 요거는 거의 사기 수준으로 비싼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파트 사지 말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 이유입니다. 요 부분이 제가 아파트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투입비는 조금인데 금액은 왕창 올려서 팔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지금 살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여기서 아파트 전체 시총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 플러스 실거주, 그러니까 모든 매매 수요를 다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 전체, 아파트 전체 시총, 특정 지역에 100만 세대가 있습니다.
한 채당 10억. 그러면 시총이 1천조입니다. 1천조. 1천조의 시총. 그런데 요거는 재건축 되기도 하고 재개발 되기도 하죠. 재건축이 되면은 아파트 세대가 약간 늘어나고 재개발은 없던 아파트가 새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시총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 수가 200만 세대로 늘어나고 가격이 오히려 오릅니다. 15억으로 오릅니다. 그러면 시총 개념으로 보면은 1천조가 3천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주택가격 올랐고 공급도 많이 됐다. 그렇게 보면 시총 개념으로 보면은 아파트 가격 무지무지하게 많이 과하게 올랐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아시겠지만 거북이 수준이죠. 특정 업종, 특정 업종, 특정 업체 월급 많이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소득은 평균적인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GDP 개념에서 봤을 때 소득은 거북이 수준, 시총은 3배로 늘었다. 이러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별거 없습니다. 아파트가 시중에 돈을 빨아당겨 가지고 지금 시중에 돈이 없다. 쓸 돈이 없다. 내수가 폭망하더라. 자영업 위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하다.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가격만 겁나게 올라 버리면 모든 시중의 돈을 아파트가 빨아당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정상적으로 빨아당겼으니까 뱉어야지 내수가 어느 정도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아파트 전체 시총 중에서 실거주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세 수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세는 좀 저렴하게 들어가죠. 100만 세대, 당초에 100만 세대 아파트가 있었는데 한 채당 6억의 전세로 들어가면 그러면 시총은 600조입니다. 600조. 그래서 투자 플러스 실거주 시총 대비 한마디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60% 수준 요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하면은 요게 200만 세대가 되죠. 200만 세대가 되는데 매매가처럼 전세가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죠. 6억이 7억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총은 1400조가 됩니다. 그러면 매매 수준의 시총 3000조 대비 47%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을 정리를 하면 투자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해가지고 실수요보다는 투자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해서 임대 수익률이 그래서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요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PIR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요 전세 개념에서 인구가 줄어들었을 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초는 똑같죠. 100만 세대, 전세 6억, 그래서 시총 600조. 그런데 인구가 반쪽 나면은 100만 세대가 아니라 50만 세대 전세가 올라서 7억이 된다고 한들 시총이 오히려 줄어들어 버리죠. 350조. 그러면 매매 대비 전세, 전체 시총 대비 투자 플러스 실거주 시총 대비 실거주 시총, 한마디로 매매 대비 전세, 시총 개념으로 보면은 12%, 12%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갭이 심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실거주 수요 유지하려면 인구 감소하는 수준만큼 소득이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 한 채 7억이 아니라 14억 정도 그렇게 들어가 주면은 당초와 같은 시총 비율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불가능이죠. 올해 경제 성장률 1%, 내년도 1%,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답은
뻔합니다. 유일한 답은 아파트, 저 위에 올라가 있는 아파트, 다시 저 밑으로 내려가야지 모든 상황이 정상화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시총 개념으로 따져보면은 우리 인구는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아파트 가격 수준 절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폭락하는 지역이 속출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예견되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 똘똘한 한 채 이야기가 나오면서 똘똘한 한 채는 더 많이 올라간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똘똘한 한 채 또는 양극화, 지금 현재 상황은 다행히 인구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지역, 보통 지역, 소멸 지역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지역은 소멸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만 일부 공실이 발생한 수준,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구가 반쪽 나면 어떻게 될까? 똘똘한 한 채, 그게 맞다면 현재 가격 고수할 수 있어야 되겠죠. 현재 가격이 유지가 되어야지 진정한 똘똘한 한 채일 건데 지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인구가 줄어들면 제일 못 사는 사람들만 줄어들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손상 전혀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빵재벌 SPC 그룹도 매출이 반쪽 난다는 거죠. 빵을 100개 팔다가 50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구가 반쪽 난다. 그 이야기는 저 밑에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도 반쪽 나는 거고, 보통 사람들도 반쪽 나는 거고, 잘 사는 사람들도 반쪽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 반쪽이 나는데 똘똘한 지역, 비싼 전세 매매 가격, 그거 지금 가격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공실은 필연입니다. 필연. 수요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저기에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수요가 아닙니다. 내가 저기에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상황에서 저기에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있을 때 그게 수요죠. 그게 수요라고 보면은 현재 가격 고수하면은 인구가 반쪽 나면 공실은 필연이죠. 필연. 잘 사는 사람도 반쪽 난다는 겁니다. 숫자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똘똘이도 똘똘한 한 채도 가격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은 보통 지역도 가격도 내려야 되겠죠. 그리고 소멸 지역도 가격을 내릴 건데 그렇게 해봤자 소멸 지역은 답이 없죠. 소멸될 것이고 보통 지역의 인구 좀 많이 줄어들 것이고 똘똘한 지역 인구는 그대로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격은 많이 내려간 상태라는 겁니다. 가격은 많이 내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 요거는 공실이 안 나고 타격을 그나마 적게 받는 지역이다. 요 정도로 해석을 해야지 앞으로 인구 줄면은 더 좋아지는 지역이 똘똘한 한 채 지역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똘똘한 지역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지역 30억 하다가 15억 하는 거 하고 소멸 지역 1억짜리가 빵원 되는 거 하고 소멸 지역에 한 채 들고 있는 사람은 손실금액 1억인데 똘똘한 지역에 한 채 들고 있는 사람은 손실금액이 15억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정상적인 국가라면 토건에 미쳐 있는 국가가 아니라 정상적인 국가라면 인위적 조정을 하겠죠. 국가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어떤 그런 의무도 있고 그런 의지도 있어야 정상적인 국가겠죠. 그렇게 보면은 소멸 지역도 최소한의 인구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똘똘한 한 채 지역, 생각보다 가격이 더 많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확실한 대한민국, 시총 개념으로 보면은 주택 별로 재미없을 것이다. 그리고 똘똘한 한 채,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미가 없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